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피벗 기대감 속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3대 지수 일제의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연준에선 시장 기대가 좀 과도하다라는 경계 메시지 역시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증시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 기대감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올라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더 강하게 올라왔고요. 올해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투자 경고 종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 해당 요건 역시도 지금 연간 대비해서 50% 늘었다라는 소식 역시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16%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7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0.31% 강하게 올라오면서 85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가 빨간색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82% 강보합권에서 73,5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14만 선을 터치했고요. 오늘 14만 8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2%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4%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려는 직원을 영업 비밀과 관련된 협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업무 문서를 회사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함께 해당 이슈 역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68%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 0.41% 강보합권에서 49만 1,5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오늘 최정호 회장의 운명의 날이죠. 연임과 퇴진 중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현대차를 0.47% 약보합 수준에서 19만 1,10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치즈직이 바로 출동합니다.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아는 0.34% 강보합권, LG화학은 0.1% 수준의 강보합 수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86%, 에코프로는 1.15%, 양 종목 모두 1%대의 강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 에코프로 그룹주 어제 일제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는 23%나 급등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포스코 DX 0.19% 강보합, 그리고 LNF는 0.16% 약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는 0.12%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HPSP 오늘 0.22% 강보합 수준에서 46,15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0.55% 약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거래일 만에 어제 반등했는데 다만 오늘 물량을 다시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0.33% 약보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28일부터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함에 따라서 주가 향방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는 0.83% 강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꾸준히 사는 종목 두 종목을 중대해 봤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명신산업입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6일 연속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건 종목이고, 우선 그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이 차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선 핫스탬핑 공법으로 이 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경량화 그리고 이 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 차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기술력은 좀 우월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대차 그 고객사를 두고 있는 점도 강점이 있지만 이 명신 산업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전기차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점이 봤을 때,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수요 얘기가 좀 불편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지금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때에 이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생산량을 많이 조절했죠. 그리고 예전보다는 생산량이 좀 둔화되면서 명신산업의 영업이익도 3분기 때 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4분기보다도 이 내년을 생각하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북미 고객사의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그 생산량은 좀 조절할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이 픽업 트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양산 계획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신 산업의 전기차에 의한 이 차체 그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전기차 업체의 공장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죠. 미국과 중국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특산물 공장 쪽에서의 이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프리먼트 어떤 공장 대비해서는 이 특산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효율성은 좀 높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 원가 효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 공장 쪽에서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업이익 마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멕시코 공장 쪽에서의 납품에 대한 부분도 아직 불투명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미국과 중국 공장의 증설만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의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캐파 수준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신 산업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금리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 전기차 판매 성장세는 고금리가 완화됐을 때와 또 직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에서의 서플라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명신산업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에 대한 관심, 외국인들도 유변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이 23,000원까지 이상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핫스탬핑 공법 이쪽으로 유명한 회사죠. 명신산업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 지금 13일 연속 사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이제 미래컴퍼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엣지 그라인더 이쪽에서의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이나 또 이제 터치 패널을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죠. 미래 GP 이쪽에서의 그런 그 상품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기술련에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SK 실트론에 웨이퍼 가공 장비를 납품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선 이 미래컴퍼니의 기술력은 이 고객사에 대한 그 납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크게 좀 무리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로봇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2007년부터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이죠. 이 레보아이에 대한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2007년에 개발하고 2018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까지 누적 판매량 4대입니다. 이 4대라는 부분이 작은 수치가 아니라 거의 지금 이 한 대 가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10억 이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레보아이에 대한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 그 대수에 대한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본격적으로
이 해외를 중심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매출 성장대와 마진 구조는 정말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레브아이가 이 복강경 수술 로봇 이 경쟁 이죠.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다빈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의 대당 가격 20억인데 지금 이제 레브아이가 10억대 정도에 판매되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이 시장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용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4분기보다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4분기 때 약간 좀 기존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되는 모습이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보다도 내년 실적을 대비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개장 전에 담아야 할 두 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외국인 6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미래컴퍼니입니다. 기관 1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선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12월 19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 보합권 내에서 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율은 오릅니다. 1,304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도 조금씩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72달러 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다수의 테마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여줬었던 테마가 많은 가운데 해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홍해 긴장 고조 속에 글로벌 물류 대란이 우려가 표출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도 상승했고 2차 전지 역시도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테마 하락을 이루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어떤 테마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개장 직후의 지수는 지금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6% 소폭 떨어지면서 2,565포인트 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아까보다는 좀 낮춰잡고 있네요. 851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은 현재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인기 종목 10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하나하나 지켜보시죠. 우선 에코프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오늘 0.43% 시초부터 올라오면서 70만 원 선 터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도 줄어들고 있고요.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 좀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어제 23% 넘게 급등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자, 다음은 HMM. 어제 14% 넘게 급등했었는데 오늘 1.71% 좀 1% 넘게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7,240원 선입니다. 관련했을 때 하림이 6조 4천억 원의 HMM을 품었습니다. 산업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인수를 마무리해야겠다라는 내용을 표정 지었고요. 그 다음은 LIG 넥스원 1.3% 강한 모습으로 움직입니다. 현재가는 13만 9,9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높아진 수주 잔고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반도체, 최근 온 디바이스 AI 대장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제주반도체는 오늘 2.25% 약한 모습으로 내림세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트록스인데요. AI 관련주죠. 1.71% 강한 모습으로 시초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26,8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장하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죠. 해당 관련 소식도 지금 어제까지는 MSD 백신과 관련해서 2종을 국내 유통한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9,9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림 역시도 오늘 주가 향방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05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업계에서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꼴이다라고 기사 제목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수를 성공할 때는 재계 순위가 13위로 올라가면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림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S 오토메이션 0.63%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이고요. 초소형 전밀 정전 용량식 엔코더 상용화 소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텍 오늘 9% 넘는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7,1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은 LMS 오늘 약 20% 가까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시초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LMS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후보 물질 발견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초전도체 다시 한번 1월 올리고 있네요.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은 강권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계속 이어받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 1위 2위권에 와 있네요. LS 머티리얼즈 대단합니다. 플러스 11%, 시총이 벌써 3조까지 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에코프로머티 마이너스 2.3%, 시총이 14조에 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기도 최근에 주가가 보란 듯이 계속 뽑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이미 왔다가요. 산타크로스가 지금 아주 파티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HMM 오늘 플러스 3% 이렇게 올라가네요. 이게 좀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은 수혜주 운하 이슈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쨌든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에서 펜오션이 이제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지정을 됐습니다만은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차입금이 많으면요.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자도 많이 나갑니다.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염두하시고요. 자, 4위에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5%. 그래서 1위, 2위, 4위가요. 최근에 우리 시장 아주 핫한 이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제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놀기 좋죠. 연말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공매도를 못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기적인 매수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어제 좀 그나마 좀 반등하려고 이렇게 합니다만 1.3% 오늘 약하게 좀 시작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증자한다는 얘기 나왔죠. 9%. 근데 이 문제는 그런 거죠. 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증자하면 좋아지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OLED TV 잘 팔려? 이런 얘기인데 펀더멘탈로 항상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자가 마지막이야? 이런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어쨌든 9%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증자에 대해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고 가다가 2년이고 3년이고 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 커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에코프로 BM 오늘은 마이너스 0.9%, 에코프로하고 조금 다릅니다. 포스코홀딩스 0.9%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자, HMM 관련해가지고 하림 오늘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14위권에 하림 지주도 플러스 16%. 어쨌든 시장은 HMM의 주인이 결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호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말이죠.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1,846개 벌써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528억 순매도, 코스피에서 192억 순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700억 정도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2,5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하고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장 초반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73,000원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7만 원 선 이하에서 한 단계 레벨업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프닝 멘트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SK 하이닉스의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14만 원 선에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약하게 마이너스 3억 정도 지금 순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파란 지금 색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53억,
순 매도네요.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0.9%. 에코프로는 더 많습니다. 155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 들어오는 와중에 2.4%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LNF, 2차 전지 관련되는 이름들이죠. 계속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장 초반에 맞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오늘 뭐 아까보다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5%, 프로그램은 33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뭐 거래가 며칠 안 남았죠. 26일인가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일 텐데요.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32억 정도 들어오고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카페24가 오늘 프로그램 15억이나 들어오네요. 그러나 주가는 마이너스 3.7%. 퀄리타스 반도체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름이 나오고 있죠. CXL을 관련해가지고 14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HMM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은 125억 순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계속 매도 차익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72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53억 정도 프로그램 오늘은 좀 많이 밀리네요. 6%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죠. 178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고 LS 머티리얼즈 가장 센 주식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85억 정도 이렇게 순 매도입니다. 자, 차장님. 오늘도 보면 말이죠. 관심 종목 1위, 2위, 4위에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는데요. 끝도 없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설명이 안 되죠. fundamental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과도하게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펀더멘탈상 어떤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느는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을 좀 뺏어가는 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주식 그 시장에 좀 약간 그 주식 시장에 좀 특징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본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몰리는 부분이 이제 개인들 자금이 이제 몰리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봐서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와 또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좀 수급 쏠림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면은 풍력 발전이나 다른 산업 쪽에서도 연관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전기차 쪽에서의 얘기가 또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그렇게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로봇 산업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들의 투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한테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주에서는 가장 큰 어떤 이 대장주라 볼 수 있겠죠. 라인업도 가장 많고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해외 쪽에서의 더 평가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수급이 과도하게 몰린 감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다른 어떤 전기차 관련된 종목보다도 이 두산 로보틱스를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낫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지만은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초반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두산 로보틱스를 다른 지금 이제 상장한 이후에 가는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표를 더 한 표를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HMM 관련해가지고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HMM 오늘 뭐 3%대 하림 지주, 하림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이제 집어삼키는 딜이 이제 아직 딜던 된 거는 아니죠. 이제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저 밑에 펜 오션 보면 오늘 약간 마이너스권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주가가 산타랠리를 이렇게 올라간 게 사실은 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해운 쪽도 사실은 경기가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국면인데 스웨즈 운하 이제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사실은 해운 쪽 오늘도 뭐 흥하해운 사막으로 아까 나갔습니다만 아주 강세를 보였었는데 HMM은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선 협상자 요거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자, HMM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그렇게 주인이 바뀐다고 치고 하림 지주 오늘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하림 그룹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림 쪽 오늘 23%로 올라가고 있고 하림 지주 10% 올라가고 있는데 HMM은 먹는 거는 사실 펜오션이 이제 먹는 거고 사모펀드하고 같이 먹는 거긴 하지만은 자, 대형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좋게 시장이 반응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할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이제 할인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도 그 인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할인의 어떤 사업적인 포부가 굉장히 좀 성과를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 H&M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민영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수한 이후에 이 HMM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높게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그 할인 쪽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전부터 이제 종합 물류 회사에 대한 포부로 많이 좀 밝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지금 어떤 본업에 대한 뭐 가치 부분은 거의 얘기가 안 나왔죠. 이 HMM에 대한 인수에 대한 얘기로 주가의 반응이 가장 좀 센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할인이 어떤 재계에서의 그런 좀 위상이나 또 이제 뭐 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보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제 할인에 대한 관심은 오늘 상승세는 인수한 부분에 있어서 할인에 대한 이 바뀌는 그런 면모에 대해서 시장에서 점수를 더 주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거지 뭐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100% 나온 건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나 이런 부분은 좀 그 지켜봐야 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림과 HMM 인수 관련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상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순서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이 조금 밀리네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연말까지 뭔가 큰 폭의 상승을 노리시기보다는 이제
신년 랠리죠. 까치 랠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걸 노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이제 좀 기세를 높이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목요일 날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PC라든지 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나오거든요. 미국에서의 그런 기조를 확인을 하면 최근에 이제 뭐 CP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렌트 이런 이제 고정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좀 하방이 경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물론 점도표 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가 확장 국면이 아니라 약간 좀 위축 국면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도 수출이 잘 나오거나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쪽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엔 반도체가 얼마나 지금 이제 감산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가격도 오르고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수요단이 늘어나면서 결국엔 이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수의 상방이 열려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그렇게 뭐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생각은 약간 좀 접어두시고 좀 면밀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원래 달려 나갈 거였으면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밑으로 가야죠. 네, 이게 확 좀 빠져줘서 1250선까지는 사실 빠르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점에서의 환율 흐름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심스러운 의견 들어봤고요. 자,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탑5부터 좀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흥하해운, 해운지가 올라와 있네요. 동원산업, HMM, 대한해운, 해운주가 3개입니다. 이수, 페타시스까지. 자,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흥하 해운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운주가 최근에 조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흥하 해운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제 뭐 BDI 지수라든지 뭐 SCFI 지수가 좀 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HMM이나 페노션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이쪽은 뭐 SCFI 지수는 조금 이제 상단을 뚫긴 했지만 아직도 좀 갈 길이 한참 멀고요. BDI 같은 경우는 12월 초까지는 상당히 높았지만 지금 좀 가파르게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그나마 빠르게 움직이는 건 이제 인수권 관련된 부분에서 하림 그룹과 좀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운 쪽에 지금 이제 뭐 이런 드론 공격이라든지 좀 지정적 리스크 영향으로 사실 이제 운임에 대한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통 주식 수가 흥하해운 같은 경우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좀 격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뭐 이런 해운업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적은 거래량으로 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끌고 갈 섹터가 아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 쪽에서 붐이 일어나고 수요단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해운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 본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슈에 따른 좀 수급 논리에 대한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해운주가 3개나 랭크가 되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흥하해운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급하게 올랐다가 좀 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 때 좀 접근을 해보시고 이제 시초 이후에 좀 상승력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로 좀 빠르게 정리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변동수가 적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 장 초반에 뭐 8%가 하나 싶더니 또 4%대로 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코스피부터 봤고요. 코스닥으로 좀 봐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톱5입니다. 하림 올라와 있고요. 블루엠텍, LS 머티리얼즈 오늘도 3위권에 와 있네요. 하림지주, 차바이오텍 이렇게 5개인데 어느 걸 좀 읊어볼까요? 네, LS 머티리얼들 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장중에 25% 올랐다가 지금 좀 눌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좀 눌리고 있죠. 사실 에코프로머티가 눌리게 됐을 때는 신규 상장주들은 좀 대부분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이 거래를 연달아 좀 급하게 상승력이 나왔
나왔었던 이유가 기관에서의 특히나 연기금에 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고점에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사실 신규 상장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조금 핵심이 되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나 패시브 자금으로서의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종목군들 좀 급등이 나오더라도 좀 빠르게 차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거래일에도 좀 수급 블랙홀 역할을 좀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묵직하게 움직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종목을 사실 매도하시기에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좀 이제 밸류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흐름을 바탕으로 이제 대형주의 좀 묵직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판별하시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고가를 좀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더 상승력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가총액이 커지기 때문에 뭐 연금들이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비중 때문에 사야 되는데 제 돈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에서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이 가격에 사는 거는 저는 뭐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그 종목으로 보고 자, 급등 종목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비유테크놀로지입니다. 지분 투자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소셜 카지노 오픈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으로 사업 영역 역시 대폭 확장하겠다라고 공시했고요. 현재 29.86%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57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맵신입니다. 신약 개발사 파맵신의 최대 주주의 타이어뱅크가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이사회를 열었고요. 50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배정자를 변경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29.85%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상한가 진입했고 2,3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ENMI입니다. 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 네마틱 관련 이라듐 제조에 대한 특허가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6.12% 강세의 흐름 보여주면서 2,4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LMS입니다. 네마틱 이슈로 함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8.3% 상승하면서 10,0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올리패스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플랫폼 기업이고요. 65억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현재 14.68% 가까이 상승하면서 91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창환 본부장이 가져오신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따라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뭐 그다음에 뭐 CXL 이런 쪽은 접근하시기가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해당 기술력들이 사실 25년 이후에 좀 시장이 굉장히 개화가 되는 쪽인데 이거 좀 땡겨서 왔거든요. 그래서 뭐 PER 40배 이상이 좀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삼성이 훨씬 더 있죠. 예. 아니면은 뭐 기판이라든지 소재단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기판 쪽에서도 지금 이제 뭐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은 CXL로 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제외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에 대한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CB 쪽을 좀 주요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이제 감축 얘기를 좀 드렸는데 감축에 따른 이제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수요단에 좀 증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PCB 부분에서의 좀 이런 기판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느릴 수는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아직까지 안 오른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이런 업황이 좋아질 때가 좀 이제 리포트에서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25년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 리드 타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적어도 2분기부터는 좀 저점에서의 좀 강력한 매수세가 기판 쪽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쯤 되면 이미 주가가 좀 선반영돼서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제 진입을 하고 하는 그런 시기부터 좀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DDR5 위주로 좀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큰 뭐 가격적인 부담이나 뭐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위치 자체도 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업턴을 조금 기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뭐 이전 고점까지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에서 한 50% 정도까지는 상방룸 열어놓고 좀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쪽에서 좀 발목이 잡히시는 것보다는 좀 아랫부분에 좀 기다리긴 하겠지만 차근차근 좀 보실 수 있는 대덕전자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판 쪽에서 대덕전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최근에 상당히 좋았죠. 네. 이게 따라갈까요, 추가로? 네, 또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좀 한번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방산 쪽에서 지금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은 폴란드발에 대한 정책 변화에 따른 그게 좀 좀 있죠.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LIG 넥스원은 그쪽과는 이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작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의 탄력도가 사실 방산 쪽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로봇 산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상한가가 돼서 이제 가격적인 평가가 조금은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상한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좀 저평가 얘기가 나왔었던 그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 기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해외 모멘텀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은 방산의 상승 트리거를 만들었었던 그런 회사인데 오히려 이제 하나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다른 종목군들이 좀 대장을 뺏어 갔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방산 쪽에서도 언급이 안 됐었던 그런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위치는 높지만 일단 상승 탄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의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5일선과의 이격이 살짝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바라보시기보다는 5일선과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11선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보다는 적어도 상방룸 적어도 10% 이상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이 얼마나 좀 가속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상방룸이 20에서 30%까지도 좀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기관에서의 좀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오히려 연기금이 팔았다가 오히려 고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이제 이런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나올 때 좀 끌고 가줄 때는 이 수급이 끊기지 않으면 강하게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연기금과 사모펀드에 대한 수급 기조가 끊기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지언정 우상향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연기금이나 국민연금이 아까 같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LS 머티리얼즈 안 사고 이런 거 좀 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국방 관련, 방산 관련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주가 재평가가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미국 쪽에서도 잘 나가고 뭐 중동에서도 좀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 차에 또 로봇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 주가가 상방이 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오늘은 우리 하창환 본부장께서 대덕전자 그리고 LIG 넥스원 이렇게 두 종목도 따라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후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루닛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볼파라 헬스 인수, 미국 의료 AI 시장 진출의 발판,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루닛은 3.51% 강한 모습으로 88,4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볼파라 헬스 인수, 미국 의료 AI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루닛에 대한 투자 심리는 2024년도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높은 기대감에 걸맞는 외형 성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볼파라 인수는 적당한 가격에 알맞은 매물로 최선을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호재로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점 역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 올해 들어 3분기째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나 감소했고요. 매출 부진 영향은 파트너사인 후지필름의 실적 부진 여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은 1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8.4%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2024년 루닛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실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닛은 밴드 하단보다 약 32% 낮은 공모가로 상장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2천억 원대 초반까지 조정받으면서 주가 역시도 밀려섰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더 짚어보면 AI 의료 대장으로 꼽히고 있죠. 올해 초에 챗GPT 이후에 AI가 시장의 주요 테마로 우뚝 섰습니다. 의료 AI 대장주로서 루닛은 자리매김에 성공했지만 인공지능 시장 부흥으로 매력적인 내러티브 역시 보유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주가는 생각 외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투자 심리 기대치 모두 높습니다. 투자 심리는 내년에도 쉽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투자자들은 기대치가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외형 성장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볼파라 인수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첫 단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매출 확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루닛 스코프의 경우에는 매력적이고 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출 가시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닛 인사이트는 암 진단 관련 영상 판독 솔루션이고요. 루닛 스코프는 암 치료 관련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와 루닛 스코프 주요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분석한 그래프표로 나와 있고요. 루닛 인사이트 매출액 추이와 루닛 스코프 매출액 추이는 2023년도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M&A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적절했었고요.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서 2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루닛의 궁극적인 목표는 AI로 암을 정복하고 암 정밀 의학을 구현하는 데 있고요. 해암, 즉 암을 풀이하는 진단 분야로도 껑충 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AI 솔루션과 플랫폼을 결합한 접근 방식의 채택과 함께 단순히 특정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연결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99.9%의 정확도를 가진 AI 암 진단 플랫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파트너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볼파라는 루닛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볼파라,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유방 영상 전문 기업인데 매출의 97%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볼파라 헬스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 점점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지역별 매출의 비중도 크게 확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 밀도 분석 미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내 900개의 고객과 2,000개의 병원 사이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액 현금 인수 예정으로 2024년 4월 마무리될 예정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볼파라 미국 세일즈 마케팅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역시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FDA 승인을 받은 제품 중심으로 2024년 미국 매출 본격화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시너지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역시도 관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압도적인 숫자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볼파라는 고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약을 통해서 구축했다라고 루닛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억 장의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연간 약 2천만 장의 추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강점입니다. 향후 정확도가 높은 개인 맞춤형 암 진단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함께 루닛은 앞으로도 향후 주가 추이가 AI와 함께 더욱더 고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루닛 지속적으로 좀 잘 지켜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금리나 선거는 연준 의원 때문에 코스피 2,560선에서 약보합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명신산업, 미래컴퍼니 이렇게 언급이 됐고 따라가 말해서는 대덕전자, LIG넥선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